예, 그럼 앞에서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을 그레디언트 메소드를 이용해 가지고 파라미터 인퍼런스 하는 방법을 따져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여기 있었던 요 내용들이었죠. 어떤 게 어려웠습니까? 첫 번째, 그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이상한 미분 수식 같은 것들도 다 따져봐가지고서는 요거 속에 있는 복합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어떤 거 그대로 쓰고 속에 있는 거 밖에 있는 거 미분하고 속에 있는 거 미분하고 밖에 있는 거 그대로 써주고 뭐 이런 공식들을 다 외워야 되지 않습니까? 어렵다. 그러면 사람들은 뭘 하겠어? 편한 걸 찾겠죠. 오토매틱 그레디언트를 칼큘레이션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분에 대한 그렇게 명확한 규칙이 있다고 하면 왜 오토매틱 그레디언트 칼큘레이션이 안 되냐라는 사람들이 당연히 질문할 수 있고, 또 그렇게 규칙이 있다고 하면 프로그래밍 뭐 하는 겁니까? 규칙대로 오퍼레이팅 하려고 만드는 것이죠. 당연히 오토매틱 그레디언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내부는 어떻게 되어 있었고 하나의 인스턴스에 대해서 예제 삼아 이제 함께 그 디라이브 해본 것이지, 이것을 하나하나 사람들이 이제 다 디라이브 요즘에는 하진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 그레디언트 계산하는 부분 무엇? 요 그레디언트 계산하고,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에 맞춰가지고 파라미터를 업데이팅하고, 그레디언트에 맞춰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고, 요렇게 만들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요 두 개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길 원하느냐? 오토매틱, 자동화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툴이 있어가지고 그 툴은 어떠한 모델 스트럭처에 대한, 현재 우리 모델 스트럭처는 어디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명시되어 있죠. F 헤드가 X 세타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델 스트럭처가 명시되어 있죠. X 세타가 좀 변하면은 그레디언트 칼큘레이션이 당연히 변화하겠죠. 그러니까 어떠한 모델, 이게 어떻게 따르게 변화하더라도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칼큘레이션 할 때 요 구조만 필요하단 말입니까? 아니란 겁니다. 구조가 있으면 디라이브는 가능하지만, 여기까지 디라이브는 가능합니다. 디라이브는 가능하지만 이것을 실제 숫자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가 필요합니까? Y가 필요할 것이요, X가 필요할 것이요, 현재 파라미터 세타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YX 세타가 필요합니다. 현재 파라미터 세타인 것이죠. 현재 우리가 이제 업데이트 대상이 될 세타인 것이죠. 그래서 YX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모델 스트럭처가 주어진 상태에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요건사항이 됩니다. 이것을 자동화하는 과정에서요. 그레디언트 메소드를 이용해서 학습을 자동화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모든 세타를 요수식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아니었지요. 특정한 디멘전 K에 있는 파라미터를 다음과 같이 업데이트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K는 여기서는 1부터 D까지 쭉 변화해 나갈 것이니까 구조상으로는 이게 마치 판박이인 쌍둥이들이 엄청 많이 몇 개 D에 있는 것이겠죠. 어쨌든 렐러번트 파라미터, 관련 있는 파라미터를 모델 구조와 그 다음에 위에서 칼큘레이티드 된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렐러번트 파라미터를 자동으로 업데이트 해줄 수 있는 툴이 있으면 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현재 여기서 함께 동작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 키 펑션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이런 리니어 리그레션과 같은 모델들을 자동으로 모델 구조만 명시하면 여기에 관련된 파라미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가 오토매틱 프레임워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오토매틱 프레임워크는 위에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크게 두 가지 요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오토매틱 그레디언트 칼큘레이션. 그레디언트 칼큘레이션을 오토매틱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오토매틱 그레디언트 칼큘레이션 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가 필요했었다고요? 여기는 Y, X, 세타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어진 모델의 그레디언트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y, x 현재 타임에서의 세타가 들어가면 그러면은 그레디언트가 실제 칼큘레이션 되어서 나오고 칼큘레이트 된 그레디언트에다가 h로 약간의 스케일링을 하여 파라미터를 어떻게 여기 있는 화살표대로 업데이트를 해나간다 라고 하면은 next time 파라미터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next time 파라미터가 나오게 되는 요 automatic 파라미터 업데이트 요 두 가지 펑션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을 자동화된 형태로 그레디언트 메소드를 이용해 자동화된 그레디언트 메소드를 이용해서 학습을 할 수 있다. 우리는 뭐만 필요한 것인가? 데이터가 필요할 것이고 x, y가 필요할 것이고 모델 구조, x세타에 대한 정의만 있으면은 요 피드백 루프를 이용해 가지고 세타가 계속 반복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발전된 세타, 옵티마이즈된 세타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automatic gradient calculation과 automatic parameter update를 활용하는 그런 툴을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 툴을 개발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 툴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예,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던 여기 있는 이 피드백 루프를 만들어줄 수 있는 Automatic Gradient Calculation, 파라미터 업데이트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을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로 쓰였던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것은 머신러닝 툴 중에 하나라고 얼마든지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이냐? 교수님, 리니어 리그레션은 전통 통계 모델 아닙니까? 전통적으로 쓰였던 통계 모델 맞죠? 많은 사람들이 옛날부터 발전시켜왔던 그런 통계 툴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머신러닝 툴이 안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전통적으로 쓰여왔지만 알고 봤더니 혹은 최근에 그런 정의를 따르자니 리니어 리그레션도 얼마든지 그 범주 안에 들어오더라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그 범주를 논해야 되겠죠. 그 범주를 논하는 것은 우리 베이식스 오브 머신러닝의 첫째 주차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그 머신러닝의 베이식의 그런 포션 기본적인 데피니션을 따르다 보면 어떤 몇 가지 프린시펄이 있을 것입니다. 그 프린시펄 중에 하나, 그러니까 머신러닝이 되려고 하면 어떤 프린시펄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을 것이고 그런 프린시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팩러닝이라고 하는 프린시펄입니다. 요건 이제 차후에 설명이 되어야 될 텐데 사실 차후에도 설명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훨씬 더 대학원 레벨의 지식들이 필요한 논의여서 팩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줄여서 말한 것인데 probably, approximately, correct한 learning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확률적으로 근접하게 맞을 것 같은 학습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리니어 리그레션이 거기에 맞아요. 왜 그렇습니까? 리니어 리그레션은 확률, probability 모델에 기반을 두고 있죠. 교수님 확률 어디 있습니까? 통계 아닙니까? 에러 모델이 노마를 따른다고 가정을 해서 민스퀘어 디비에이션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approximately 어디서? 그레디언트 메소드 쓰고 있잖아요. 그레디언트 메소드 활용해서 approximated 되어 있는 파라미터 인퍼런스를 수행하고 있죠. 아마도 에러를 감안한 그레디언트로 approximate 되어 있지만 correct y는 x세타를 지향하고 있는 러닝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학습시킨 데 있어 가지고 그 프레임워크는 다음 같은 오토매틱 그레디언트 메서드 파라미터 업데이트 툴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들은 어떤 것들이 개발되었을까요? 옛날부터 아주 많은 툴들이 명멸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리니어 리그레션과 같은 그런 머신러닝 과정을, 그 학습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툴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옛날부터 다양한 툴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언급할 만한 것은 파이톨치, 텐서플로우 이런 것들이 최근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 최근에 사실은 이 영상이 언제까지 쓰여질지 모르는데 최근이라는 말이 언제까지 유지가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것이 언제 또 새로운 것들이 시작될지도 모르고 그런 것인데 하여튼
현재 시점에서는 파이톨치와 텐서플로우가 사람들이 또 회자하는 것들이고 잭스라고 하는 툴들이 또 많이 최근에 쓰여지게 되고 옛날에는 시아노라고 하는 툴들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툴들이 이제 나오고 사라지고 이런 명멸을 많이 보게 되니까 이런 것들에 기반하지 않고 그래서 원리를 따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에 하나인 파이토치를 선택해서 우리가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디아노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제 이거는 좀 따로 언급을 하고 싶은데 이 분야가 매우 초창기였었던 때에 이게 이제 그 개발이 되었어요. 이제 대학에서 개발이 된 툴이어가지고 이제 아주 공개되고 오픈 소스고 이제 많은 기여를 했는데 결국에는 대학에서 이제 킵업 하지 못하니까 이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에서 만들어내는 것을 따라잡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는 그 교수님께서 더 이상 이제 유지를 못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신 그런 툴인데 하는 그 기여를 생각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고 이 툴들은 잘 알려진 툴들이지만 머신러닝의 분야가 매우 커졌기 때문에 거기에 서포팅 메커니즘들이 많이 좀 필요로 하게 됐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유입되다 보니까 좀 더 쉽게라는 요구사항들이 있어서 뭐 케라스라든지 이런 툴들이 또 소개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별도 툴은 아니고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의 어떻게 보면 애드옥 스트럭처로서 사람들이 더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는 도구들로 활용되어져 왔습니다.